오늘은 FPV 드론에 관심 있으시거나 또는 FPV 드론을 진지하게 입문해보고자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꿀 소식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FPV 드론을 입문해서 FPV 드론을 잘 날리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FPV 드론을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작 중인 한 드론인데요. 이 FPV 드론은 일반적인 그 센서 드론, 저희 FPV 드론 파일럿들은 센서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매빅과 같은 그런 드론들과 날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매빅 한 번이라도 날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밍을 켜고, 그러니까 시동을 켜고 공중에 딱 띄우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떠 있죠. 그걸 호버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중심을 잡고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센서가 인식을 해서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 호버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말 말뚝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안정적으로 떠 있기 때문인데, 이 FPV 드론은 쉽게 말하면 그 호버링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뜨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뜨면 매빅은 자기가 중심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익숙하신 분들은 그 말뚝 호버링의 엄청난 그 편리함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FPV 드론에서는 그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날릴 수가 없어요.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날릴 수가 없어서 그냥 떠 있지 않고요. 뜨면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여러분들께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자전거를 배운 것에 대한 기억들 여러분 있으신가요? 뭔가 남들 이렇게 정말 쉽게 타고 다니고 막 핸드폰도 보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중심 잡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간 쉬운 게 아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전거는 좌우로만 방향을 잡아도 된다면, 이거는 사방으로 다 중심을 잡으면서 날려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유롭게 재미있게 날리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 될 텐데, 매빅 센서 드론 같은 경우는 좋은 제품을 하나 사서 그냥 공터나 뭐 허가를 받아야겠죠. 공터에 가서 띄우면 바로 날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스킬을 익히기까지는 물론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촬영을 잘하기까지는. 하지만 말 그대로 비행만 하는 거는 불과 한두 시간 연습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정도로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FPV 드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습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정말 비행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드론을 잊어버리거나, 최악의 경우는 잊어버리거나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고치면 되거든요. FPV 드론은 수리 비용이 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막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만 원부터 한 1, 20만 원 수준이라 뭐 개개인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부서지는 거나 없어지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론을 막 날리러 간 거예요. 저도 그런 일 되게 많거든요. 막 진짜 바리바리 짐을 싸고, 짐이 되게 많아요. 가서 막 한두 시간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거나 도심 이런 데서 날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공터, 사람 없는 곳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쉽게 가는데, 딱 갔는데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게 없으면 비행이 안 되는 부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체 한두 대로 시작합니다. 이런 기체를 한두 대로 시작하는데 갔는데 날리자마자 망가졌어. 그러면 또 돌아와야 돼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 FPV 파일럿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은 몇 시간을 그냥 날리는 거고, 뭐 하루를 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비행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경기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터 찾으려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 굉장히 입지가 좋아서 정말 10분, 20분만 나가면 비행이 가능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비행 굉장히 빨리 늘고요. 비행 굉장히 잘 하시는데, 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또 도심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기회를 얻기가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나름 저의 해법이고요.
그리고 감히 말하자면 FPV 드론을 가장 빨리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저렴하게 FPV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조금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컷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라서 일단 FPV 드론 시작하려면 보통 한 250, 300만 원 정도를 최저로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더 저렴한 거 없느냐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어요, 물론. 그러면 나중에 또 이중 투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한 250, 300만 원 정도 세트가 되는데요. 드론의 종류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구성품들이 있는지는 제가 이후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는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내가 시작을 해보니까 나와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소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작할 때 최저 비용으로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이거 DJI 완제품의 조종기입니다. 네, 완제품 조종기인데 이건 제가 따로 파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이건 최근에 출시된 뭐 만보라는, 만보 맞나 이름이? 아무튼 조종기인데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한 20-30만 원 하고요. 뭐 비싼 건 100-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5만 원? 에딕스의 만보라는 제품인데 이걸 가지고 저는 돈도 벌고 있고요. 상업 영상도 굉장히 활발하게 촬영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트릭이나 아주 고난이도의 스킬을 요하는 수준까지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상업 영상, 일반적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해서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정도라면 저는 이 정도 조종기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5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이 조종기와 단 한 가지만 더 있으면 FPV를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틀어놨어요. 뒤에다 뭔가를 틀어놨는데 여기 보면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입니다. 스팀이라는 그런 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게임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해서 여러분들 PC에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연습해봤던 리프트 오프라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좀 이따가 윈도우 버전, 윈도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걸 선택한 건 맥에서 쓸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몇 가지를 해봤는데 그냥 저한테 제일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또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몇 개 좀 해보면 좋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좀 웃기죠. 아이러니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현실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작할 때는 뭐 드론이 딱히 저는 없어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 조종기와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가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FPV 드론 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시뮬레이터잖아요. 가상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비행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80% 정도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분명히 실비행과는 차이가 있지만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 실제 비행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뮬레이터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공터에 가야 돼요. 한두 시간 가요.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몇 시간 하루를 쓰잖아요. 그럴 시간에 시뮬레이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1시간씩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노트북이 있으면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연습할 수 있고 뭐 조종기와 컴퓨터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버리는 시간들을 이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 FPV 드론 입문하는 친구들한테 저와 같은 방식으로 추천을 많이 해줬습니다. 너도 지금 현재 상황에 직장도 다니고 많이 비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집에 와서 시뮬레이터를 연습해. 그리고 주말에 실비행을 연습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줬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제로 성장을 했고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실력이 빨리 늘어? 이런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그 바로 비밀은 이 시뮬레이터였어요.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3D 게임 멀미를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개개인 차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방법이지만 이 시뮬레이터가 부득이하게 이걸 활용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실비행 위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뮬레이터를 그 조종기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간단한 비행 방법 뭐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 마무리 지을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딱 설치하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실제 비행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연습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매일 1시간씩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잘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초창기에는 정말 꾸준히 했었고 지금은 비행할 기회가 너무 없는데 당장 내일 상업 촬영을 해야 되고 손을 풀어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제가 리프트 오프라는 것과 최근에 출시된 언크래시드라는 그 두 가지 시뮬레이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의 만보라는 아이예요. 저는 굉장히 좀 잘 쓰고 있습니다. 최신 기기답게 USB-C로 그냥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고요. 이 케이블을 그냥 USB-A 케이블인데요. 그냥 여러분 PC와 연결하세요. 저는 허브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은 충전이 뜨고 있는데 조종기를 킬 거예요. 꾹 누르고 있으면 쭉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컴퓨터 연결하면 이렇게 뭔가 메뉴가 뜨는데 그냥 조이스틱, 뭐 에이전트, 차징, 뭐 스토리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메뉴에 HID를 선택을 눌러버립니다. 연결이 끝난 거예요. 이 DJI 완제품 조종기는 저런 과정도 필요 없이요. 그냥 USB 꼽으면 그냥 PC가 알아서 인식합니다. 저는 모드 2 사용자입니다. 모드 2라는 의미는 이쪽에 스로틀, 그러니까 추력을 얘기해요. 추력이 여기 있고 뭐 피치, 롤, 요 뭐 이렇게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쪽에 스로틀이 있으면 모드 2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을 스로틀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모드 1입니다. 저는 모드 2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FPV가 좀 다른 건 여기는 탄성이 없어요. 고정이 됩니다. 추력은. 나머지들은 탄성이 있는데 요 키가 올바르게 저 시뮬레이션에 인식이 돼야 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뭔가 튜토리얼처럼 뜰 거예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추가로 할 땐 옵션 누르고 컨트롤즈라고 있죠. 요거를 딱 눌러주시면 컨트롤즈 누르고 컨트롤러 딱 누르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미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있죠. 스로틀. 여기 기체의 움직임이 보이죠? 여기 되게 편리하게 잘 보이는데 자, 말 그대로 스로틀은 이렇게 뜹니다. 얘가. 이거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쉽네요. 여러분들. 떠요. 요라 그래요. 이렇게 좌우로 도는 거 요 키. 요 키. 그 다음에 피치.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롤이라고 해요. 이게 호버링을 이 키들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뭐 이런 게 전환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걸 동시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매빅은 뭐 알아서 떠 있으니까 쉽잖아요. 하지만 이런 게 어렵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키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캘리브레이트라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해요. 여기 가운데 캘리브레이트 누르고 스타트 캘리브레이트 누르면 이제 먼저 크게 돌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조종키의 범위인가를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키를 딱 둡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스로틀을 끝까지 올려버려요. 그럼 스로틀이 인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다시 놓고 이쪽에 놔야겠다. 그 다음에 피치를 끝까지 올려버려요. 피치 인식했고 또 가운데로 놓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롤 키를 끝까지 보냅니다. 그럼 롤이 인식이 된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컨트롤러 연결하는 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요 키를 끝까지 보내래요. 요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끝! 세이브! DJI 경우도 연결하는 방금과 같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모드 2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비행을 시작을 하면 돼요. 조작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좀 팁을 좀 드리면 옵션에 가서 게임으로 가가지고 이네이블 간 모드 요거 좀 해놓으세요. 간 모드. 신이지 여러분들. 신 돼가지고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박아도 안 망가져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거든요. 간 모드 키시고 뭐 배터리 시뮬레이션은 이제 실질적으로 비행하다 보면 배터리 소모가 돼요. 그걸 하겠느냐 뭐 이런 건데 뭐 다른 건 여러분 선택인데 저는 이거는 강추드립니다. 이네이블 간 모드. 그 다음에 싱글 플레이 가서 뭐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냥 자유비행.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는 이 스트로베일 맞나? 이 맨 처음에 있는 그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걸 누르세요.
그리고 저거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 트랙 같은 건데 뭐 일단은 나중에 하시고, 이 밭에서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기체는 개인적으로 요 두 개를 전 제일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좀 느린 드론이 있고 빠른 드론이 있는데, 실내용 드론의 속도가 얘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연습하는 5인치 드론이 느낌이 감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했다라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좀 느린 아이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살짝 키들이 보이죠? 카메라 각도라는 게 있어요. 너무 흐름대로 막 설명드리는데, 자, 카메라 각도라는 게 뭐냐면, 이거 실제로 현업 나가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 카메라 각도를 날면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론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 카메라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글을 써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는 신호를 보면서 비행을 하는 거고, 촬영용 카메라는 여기 어딘가 더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추력이 이렇게 가요. 근데 이 각도가 낮으면 속도가 좀 느리겠죠. 바람이 나오면.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 선수분들은 막 45도 이렇게 날리신대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얘는 실내용은 한 5도 10도로 날려요. 실내용 속도가 느려야 되잖아요. 실내는 공간이 좁으니까. 그리고 야외에서는 한 15도 정도로 보통 시작을 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한 25도 30도 정도로 야외에서 날리거든요. 이게 아마 25도 30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비행성이 너무 달라서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한다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추력이죠, 추력. 스로틀을 밀면서 피치를 꺾어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전진. 스로틀을 밀면 뜬단 말이에요. 추력이에요. 추력을 밀면서 어느 정도 피치를 적당히 기울여지면 앞으로 가요. 보이나 모르겠네. 뒤에 앞으로 가고 있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스로틀만 민다고 뜨는 게 아니라 이 피치를 각도를 조절해줘야 적당한 각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너무 퉁쳐 설명하는 건데 감이에요. 감. 이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딱 스로틀 얼만큼 올리고 뭐 30% 올리고 피치를 몇 도 해야 앞으로 날아,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면서 이 감을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갑니다. 이게 추력, 얘는 피치 앞에 각도, 요걸 조절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롤입니다. 이게 롤이에요. 그래서 너무 대충 설명하는데 이게 뜨죠. 스로틀 하면서 피치를 좀 주면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롤을 주면 이렇게 기체가 꺾이잖아요. 이렇게 선회를 하겠죠. 바람이 일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비행기처럼. 멋있다. 자, 다시 한번 스로틀 올려서 피치를 좀 주면 꺾이면서 날아가면서 롤을 주면 이렇게 꺾이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요예요. 요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진을 하고 있어. 근데 드론이 이렇게 꺾여. 그럼 방향 전환을 하겠죠, 이것도.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요 키와 이 롤 키를 같이 적절히 사용을 해줘야 방향 전환이 예쁘게 됩니다. 저 이 정도 이상 설명 못 하겠어요. 자, 감이에요, 감. 자, 스로틀 올려서 피치 주면서 방향 전진하면서 롤만 주면 이런 식으로 꺾이는데, 여기서 요를 주면 더 많이 꺾이죠. 근데 제가 손이 너무 미세하게 움직여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화면 저 상단 아래쪽, 화면 상단이래. 화면 하단을 보면 제 방향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거든요. 자, 다시 또 착륙. 자, 뜹니다. 스로틀을 주면서 뜰 거예요. 뜨면서 피치를 좀 주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런 거 딱 스로틀 주면 위로 올라가겠고, 일단 방향 전환을 할 건데 롤만 주면 방향이 전환이 되지만 요를 함께 주면 더 급격하게 꺾이는 거예요. 예쁘게 수평으로 좀 잡아주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피하고 다니고 이렇게 돌려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딱 답을 줄 수가 없고요. 그냥 감이에요, 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뜨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뜨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저도 뜨는 데만 한참 걸렸는데요. 그래도 드론을 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제일 연습을 많이 했던 스테이지로 가볼 건데요. 요거 더 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스테이지가 2번인가 3번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빠른 걸로 기체는 가보겠습니다. 어느 트랙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키를 뭐 딱히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키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설명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셔서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카각은 한 25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날아가 볼게요. 저 멀리에 트랙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되게 느린 느낌인데 61km 느린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런 트랙을 저는 반복적으로 돌아줬어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랙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구멍 지나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구멍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 지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저는 하나의 트랙을 진짜 잘할 때까지 한 몇백 번을 똑같은 트랙을 계속 돌았거든요. 왜 이렇게 끊겨 컴퓨터가. 지금 뒤에서 뭐 돌아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트랙을 정말 저는 500번, 뭐 1000번 정도도 돌아봤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시면 뭐라 그럴까, 이 방향 전환, 이 방향 전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이구 놓쳤다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방향 전환의 기본 실력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보통 팔자 연습하라고 많이들 하세요. 나무나 어떤 기둥 같은 거 2개, 무한궤도의 이모티콘 같은 심볼 있잖아요. 심볼 모양처럼 계속 팔자로 도는 건데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트랙을 돌아주다 보면은 그냥 팔자는 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트랙을 굉장히 많이 돌아줬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도 한번 돌아볼게요. 35도로 느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35도 이제 실제로 하면 진짜 개빠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스로틀, 피치, 롤, 요 키의 어떤 특성을 알고 FPV 드론은 그 모든 방향을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씩 감각을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익히면서 이런 트랙들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랙을 정말 무한히 반복을 했습니다.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이 트랙을 정말 쉽게 돌 때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FPV 드론이라는 게 장르도 여러 가지예요. 레이싱이 있어요. 뭐 어떤 구간을 빨리 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물을 미친 듯한 그런 비행 실력으로 트릭 비행을 해서 뭐 뛰어넘게 하는 게 있고, 시네마틱한 부분, 영상 촬영을 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 촬영 쪽을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예쁘게 날기, 그러니까 비행선을 예쁘게 하기, 이런 것들에 저는 연습을 초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이런 트랙을 도는 게 그런 예쁜 비행선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트랙을 정말 부단히 연습을 해주시면 기본 컨트롤에 대한 여러분들 감은 많이 익히실 겁니다. 어쨌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건 이쪽에 치우쳐 있긴 해요. 어느 쪽이냐면 시네마틱한 영상, 예쁜 그림을 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저는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제가 FPV를 입문한 것도 멋진 영상을 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도 그런 멋진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트릭이라는 그런 분야도 있고 뭐 레이싱도 있지만 저는 예쁘게 비행하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그런 연습이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폐허 건물들이 있는데요. 반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알게 되시는데, 반도라고 하면 이제 FPV 드론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용어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abandon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bandoned, 버려진 이런 뜻인데, abandoned 뭐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반도라는 것만 딱 모음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영어에서는 그 단어 앞에 있는 모음이 많이 생략이 돼요, 발음하다 보면. 왜냐면 ban, 여기에 강세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abandon 하는데 반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도가 돼서 그냥 다들 그게 크게 의식 안 하고 반도라는 말을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폐허, 아무도 없는 데를 반도라고 하더라, 이런 거를 참고로 짤막한 FPV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하느라 제가 비행을 막 했는데, 뭐 이런 크레인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이거 어떻게 비행해 볼까,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간접 체험하기 너무 좋죠. 근데 오늘 저의 맥북 에어가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많이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켜놨더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다이브를 간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갑자기 빌딩 다이브 못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다이브를 많이 해서 막상 다이브를 하러 가면 겁이 좀 덜 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간접 체험이 실제 비행과도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비행이 좀 엉망진창인데, 자,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면서 떨어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데 가면 되게 좁은 공간도 나와요. 뭐 저런 것도 이제 통과하는 재미가 있죠. 저는 통과하는 거, 좁은 데 통과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통과잼. 아우. 자, 뭐 이런 것들도 가능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리프트 오프 스테이지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여기도 좀 희한한 공간인데요. 자, 여기 가다 보면은 이런 타워가 있어요. 요게 굉장히 짜릿한 순간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훗! 아이, 실패. 자, 카각이 너무 높은가? 25도만 하겠습니다. 카각을 방향키로 내리면 카각이 내려갑니다. 카메라 각도요. 와, 이게 144m예요. 오른쪽 구석을 보면. 슉! 으짜짜! 아하하하! 성공! 이렇게 하면 곧바로 내려가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과! 아이고, 나무에 박았네요. 여기 보면은 뭐가 엄청나게 많은 구조물들이 있어서 여기도 다이브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슉, 슉. 아이고야, 오, 박을 뻔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이브 연습을 하기에 좋은 그런 스테이지가 있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언크래시드라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저분하죠. 지금 이쪽이 배터리들 막 쌓여 있어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자, 요것도 이제 어쨌든 컨트롤러 연결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DJI 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드론 세팅이 아니라 컨트롤스를 갑니다. 근데 이미 제가 다 연결 사실 해놓은 상태라 지금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방향이 제대로 움직이죠. 롤, 피치, 스로틀, 요 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세팅은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로틀 먼저 오토를 놓고 오토를 누르고 그 다음에 움직여보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세팅이 끝난 거예요. 되게 편해요. 롤, 끝. 그 다음에 피치도 끝. 요도 끝 하면 끝난 겁니다. 끝! 세팅 너무 쉽죠.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 스테이지가 조금 최근 게임이라 그런지 최근 시뮬레이터라 그런지 그래픽이 좋아요. 그래픽이. 요거 조금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포레스트 반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이 일단 좋고 지금 제가 3060 노트북이라 그런지 이게 좀 잘 돌아가서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일단 되게 매끄럽죠?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약간 시네마틱 비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쁘게 도는 것들 이런 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이게 스로틀이에요. 스로틀을 밀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하지만 매빅처럼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동시에 써야 되는데 스로틀을 밀면서 이쪽 피치 왔다 갔다 하죠. 이거를 적절히 조절해서 전진을 하거나 높이를 고도로 올리거나 이런 게 하는 겁니다. 이게 피치. 그래서 스로틀과 피치를 조절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상승 하강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롤키 이게 롤키예요. 좌우 이거를 스로틀을 주면서 피치를 적당히 움직이면서 롤을 하면 방향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요도 같이 줘야 방향이 예쁘게 이게 요키 요걸 같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이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들 정말 감으로 익혀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거나 다시 언크래시드로 돌아오면 그래픽이 좋고요. 뭐 비행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스테이지가 좀 신선해서 저는 오랜만에 재미있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이런 거 통과하는 게 재밌고, 이것도 간 모드죠. 안 박살나요. 실제로 저 정도면 고프로가 망가졌을 것 같고요. 비행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게 롤아웃을 못했군요. 지금 이게 제가 이 컨트롤 위치가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편하지가 않아서 잘 예쁘게 못하겠다. 이것도 예쁘지가 않네. 어쨌든 뭐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아이고 이게 못하면 받고 다시 R을 누르면 리셋해서 시작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컨트롤 위치가 불편해서 비행이 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떠있기 연습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이 떠있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이 네 방향 키를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호버링 떠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바쁘게, 보이지 않겠지만 미세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FPV 드론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천히 하는 게 생각보다 고난이도거든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연습을 부단히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FPV 드론이 나름 이 영상 쪽에서는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거든요. 아이고야, 이게 좀 이게 뭔가 컨트롤 위치가 지금 편치가 않다 보니까 잘 못하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걸 트릭 비행이라고 하나, 뭐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나,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 잘하진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막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스플릿 S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거 스플릿 S는 아닌 것 같고 좀. 자, 아이고야, 뭐 이런 것들. 뭐 파워루프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스로틀을 밀면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자, 이런 느낌으로 뭐 파워루프라는 것도 있고요. 롤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도 하고요. 이 스테이지가 재밌는 게 많고, 제일 좀 신기했던 건 이 피사체 쫓아가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또 차를 쫓아가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자, 대기를 하겠습니다. 차가 언제 오려나. 이런 나무 사이를 또 피해가는 또 재미가 있죠. 이게 은근히 또 어렵고. 그리고 시네마틱한 영상에서 이 FPV 하면 속도감이잖아요. 그러면 저공 비행인데,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실력이 많이 늘죠. 이 스로틀과 피치의 감각, 이 롤과 요의 감각,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공 비행을 여러분들이 딱 일정한 높이로 잘 하시면, 바닥에 드론이 한 5cm 떠서 가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굉장히 속도감 있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차가 안 오네요. 차 어디 갔니? 자, 저공 깔기. 차들이 안 보여서. 오케이, 차가 나왔습니다. 어우, 차에 치였어. 리셋. 자, 지금 제가 손이 각도가 좀 위치가 좋지 않아요. 차가 대략 한 5-60km 정도로 달리는 듯 하네요. 이렇게 좀 피사체를 중심에 두고 놓치지 않고 촬영하는 연습도 하시면 좋죠. 이게 피사체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여러분들 영상 못 씁니다. 오, 차 2대 지나갔어. 어우, 또 치웠어. 자, 여러분 이렇게 차에 실제로 박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간접 체험이 아주 좋다는 거. 자, 저는 이번에는 좀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차와 만나볼게요. 샤, 요런 연출. 자, 멋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차에 최대한 좀 바짝 붙어가지고 비행을 해주면 여러분들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차를 좀 일정한 속도로 쫓아가는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뭐야, 아무도 없어. 차에 아무도 없어. 오, 와우, 와우.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게 언크래시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차량 팔로잉을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더라. 으악! 으악! 날라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연출 컷 가능. 샷. 오유, 뭐야, 절벽에 떨어져. 와. 자, 이게 또 맵을 벗어나면 이렇게 저런 게 뜨더라고요. 슝. 이런 간접 체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방구석에서 FPV 여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안내드린 방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내 집의 인근에는 비행할 곳이 넘쳐나고 공터가 막 엄청나게 많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우면서 FPV 드론을 위한 굉장히 복을 타고 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되게 많고요. 제 주변에도 같은 고민 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싶다. 그리고 비행을 재밌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 시뮬레이터를 먼저 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예산을 적게 해서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 비행과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실제 비행이 훨씬 재밌고 훨씬 짜릿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 실제 비행을 잘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비행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그런 그 과정을 조금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FPV 드론을 입문해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시뮬레이터를 먼저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걸 정말 낱낱이 오늘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영업 비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 실비행 그렇게 많이 못 해봤어요, 솔직히. 오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하여튼 나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었던, 그리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봤던 그 방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FPV 드론과 관련해서 되게 많은 컨텐츠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조금 이제 진지하게 한번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FPV와 관련된 것들, 어떤 기체로 시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들, 그리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그런 스킬들, 그리고 카메라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드론 감독님들 제 주변에도 좀 많은데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게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거기 계시는 감독님들과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드론 촬영과 관련된 카메라 사용법, 이런 부분들, 카메라 세팅법, 컬러 잡는 법, 이런 것들도 나중에 차근차근 연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그런 것들을 다 올려보는 게 한번 목표인데요. 잘 해낼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 그런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또 반응이 좋아요. 저도 또 신나가지고 저의 어떤 그런 노하우, 별로 없지만 미천하지만 노하우들을 마음껏 또 공개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영상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긴 영상이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대충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